이 얘기 듣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께서 제시한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용해 경호처를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압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고통, 안전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입니다. 김진표 의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진짜로 감사하다고 했네요. 네, 이건 아마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늦긴 했지만 최근에도 뭐 커터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고 또 국회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께 이 사저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양산 사저의 경호를 강화하라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내렸고요. 그 전에는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울타리까지가 경호의 범위였는데 네. 울타리 기준으로 300m 반경까지 경호구역을 넓혀서 이 지역 내 시위를 금지토록 조치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파란색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예요. 기존에는 집회 현장이 코앞에 있었어요. 아마 저 사저와 저 집회 현장 사이에는 그냥 논밭 정도, 밭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걸 반경 300m로 넓히면은 정말 반경이 어마어마해지네요, 범위가. 이 조치는 최근 양산 사저 관련 과열되는 시위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시위 자체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에는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사저 앞 도로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고 급기야는 비서실 관계자를 향해 위협을 함으로써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확장하면서 이 구역 내에서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안전 조치 등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네. 다만 이 조치로 곧바로 이 구역 내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 시위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집회 시위가 상당히 과열된다면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역 내 출입 통제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상황이에요. 오늘 0시부터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보세요. 검문이 상당히 강화됐고 차량 일일이 지금 안에 운전자와 또 차량 내부 또 일일이 트렁크까지 열어보고요. 저렇게 검문 검색.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흉기난동이 있었고요. 몇 가지 위험한 물건도 발견됐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또 이렇게 이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그럼 그 결단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어떤 성과물이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산마을의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1인 시위가 점점 과격화해지고 잘못하면 이것이 큰 그 여야 간에 또는 정치적으로 사고나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장에게 한번 현장 사정을 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바로 경호처장을 현지에 그 이튿날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하고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다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회의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이에요. 근데 물론 그걸 떠나서라도 김효은 평론가님,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만찬 때 건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 물론 뭐 결단 이런 표현도 언론 쓰고 있습니다만 화답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바로 대통령이 그 다음날 경호처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야당도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했을까? 네. 지난 6월 7일인가요?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길에 약식 문답에서 저 시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뭐 시위를 하는 판인데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뭐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중요하시고 자유와 인권을 같이 얘기합니다. 시위를 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또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되 어떤 인권의 부분, 국민의 어떤 편에서 저런 직접 정책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했죠. 인권도 유독 많이 강조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 지금 김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기존에는 출근길 약식 문답 때 아니 법과 원칙대로 될 거예요 라고 했었던, 그래서 그때 많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글쎄 뭐 하루아침에 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꾼 이유, 배경은 뭘까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셨고 의회를 존중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존중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음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 시작돼요. 그런데 정기국회 여소야대 형태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참 미묘한 시점에, 물론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단추, 왜냐하면 야당이 그토록 요구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경계 강화 그리고 뭔가 상황 정리, 이게 첫 단추를 좀 잘 끼웠다, 통합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게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의 샘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하. 그게 뭐냐면 경청, 공감, 빠른 시행. 말을 들었다는 거죠. 국회의장 말씀을 들었고 충분히 공감한다 했고 곧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당을 떠나서 국민들을 강조하시니까 국민의 의견에도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빠른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이렇게 되면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고통도 좀 이제 줄어드는데 의미가 있지만 마을 분들 정말 고통에서 많이 해방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고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의 고통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호가 강화되고 이 시위를 가장한 사실상의 폭력, 이 제동에 걸리기를 바라는데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부분 늦었지만 참 잘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의사 표현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하지만 자유인권처럼 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조용히 살 권리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새겨봐야겠습니다.